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보통 1년은 1월 1일 날 시작이죠. 그런데 2개월 동안 마치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3월이 되면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3월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같은 게 보통 3월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계절도 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하다는 의욕이 생기는 계절이 3월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혹시 1월달, 2월달 여러분들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거나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2개월을 보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3월부터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공은 항상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습관처럼 이렇게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요, 자기 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항상 남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에서 내 실패의 원인을 찾고 나는 원래 성공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만 실패했어라고 이게 좀 위안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1월달, 2월달에 제가 원하던 바를 잘 이루지 못했는데요.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다. 한 3월달부터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으니까 새롭게 잘 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도요, 3월 초를 맞이해서 좀 힘찬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마음 자세로 좀 긍정적으로 3월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기운이 빠지는데요. S&P 500은 마이너스 0.79,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3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66%로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1.55%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하필이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줌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개별 주식을 보시면 업스타트가 무려 14.52%가 빠졌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13.44, C리미티드가 마이너스 11.45, UiPath가 마이너스 9.47,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8.58, 인텔리아가 마이너스 8.36,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15, 코인베이스가 6.9% 빠졌습니다.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두 종목에 좀 제가 집중을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미주원의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 들어서 업스타트 그리고 오픈도어를 많이 매수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금요일날도 추가적으로 좀 사고 싶었는데요.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앱이요, 환전을 할 때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사이에 환전을 하지 않으면요, 환율을 이게 고정 환율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미리 바꿔놓은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좀 좋게 생각하는 업스타트를 줍줍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픈도어 역시도 현재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고요. 잠깐 제가 업스타트 오픈도어를 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디까지나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왜 좋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스타트를 좀 들어가 보면요, UPST죠. 자, UPST 찍고 들어가시면, 자, 업스타트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PE 레이시오가요, 지금 논갭 PE 레이시오 TTM이 55.05배, 그리고 PE 논갭 포워드가 55.60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PE 레이시오 55배가 뭐 그렇게 좋은 거냐, 지금 갭 같은 경우는 89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55배에서 89배는 그 PE 레이시오를 보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PE 레이시오는 항상 성장률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쪽으로 가보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 레비뉴가 지금 최근 1년 동안은 252%가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지금 업계의 전문가들은 100%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 에비타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580%가 성장을 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누는 것을 PEG 레이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PEG 레이쇼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PEG 갭 TTM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PEG 논갭 포워드가 나옵니다. 두 수치가 모두 0.65, 0.89, 1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업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더 떨어지면 더 사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도어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오픈도어로 가겠습니다. 자, 오픈도어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 밸류에이션은 별로 볼만한 게 없죠. 왜냐면 아직까지 어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유일한데, 자, 지금 0.5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면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이 2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그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전체 주택 가격을 지금 매출로 잡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큰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시오가 0.5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장도 지금 굉장하거든요. 레비뉴의 성장이 지난 12개월 동안 210%,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10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현재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둘 다 갖춘 기업이 업스타트 그리고 오픈도어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주은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그 전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달에 몇 명이 새롭게 취직을 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이 숫자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 첫 번째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용보고서, 2월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수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논밤이라고 써 있죠. 그 의미는 농업은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2월 달에 새롭게 취직을 한 사람들의 숫자는 67만 8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이라고 부르죠.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졌다. 자, 3.8%는요, 굉장히 좀 낮은 수치죠. 거의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고용을 아예 포기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수치는 4만 4천이었다. 따라서 지금 4만 4천 명 정도가 새롭게 고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굉장히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된 거죠. 67만 8천은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월가의 기대치는 3.9%였는데 0.1% 정도 오히려 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경기가 좀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번째 줄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급여가 나오는데요. 웨이지가 거의 한 달 동안 변화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과거 1년 동안 5.1% 정도 지금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7%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구매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걱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펙테이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5.1%보다는 더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많이 고용이 창출이 됐냐면 리저,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항공사, 크루즈, 뭐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 이렇게 서비스 직종 중에서도 리저, 그리고 좀 환대 산업의 그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굉장히 페이가 낮은 그런 직종이잖아요. 제가 그쪽에 있어서 잘 알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리저 호스피탈리티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문직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아니면은 그 헬스케어 서비스 쪽에 그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지금 1년 만에 한 5.1%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임금의 상승이 지금 기대보다 낮았고 그리고 크게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내셔널 에버리지라는 것은 국가의 평균치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갤론당 가스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 가스라는 것은 가솔린을 얘기합니다. 석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달러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렇게 갤론당 4달러는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솔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일요일 날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고 있고 4.009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무시무시한 수치죠. 그리고 앤디 리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트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갤런당 4.5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4달러를 넘었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가솔린 가격이 한 1년 전에 2021년 3월 22일 날 얼마였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3달러가 되지 않는 그런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지금 1년 만에 3달러 밑에 형성되어 있던 가솔린 가격이 4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무시무시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솔린 가격은 무려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1년 동안은 36% 넘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가솔린 가격 그리고 가솔린 외에도 많은 지금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엄청나게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요. 문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계속 되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연준에서도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싸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지금 1년 만에 36% 이상 상승을 해버렸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도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월드 푸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료품의 가격이요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역대 이렇게까지 음식물이 비싼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월 달에 비해서 무려 3.9%가 올라갔고요. 1년 전하고 비교해도 24%가 넘게 올라간 것이 식료품의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3월 달에도 엄청난 추세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곡물 중에서 세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윗입니다. 윗은 이제 밀이죠. 밀 가격이 지금 위클리 레코드, 그러니까 40%가 일주일 만에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래서 뭐 부시엘당 12.59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주일 만에 밀 가격이 40%가 올라갔다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이 나옵니다. 콘이라는 것은 이제 옥수수를 얘기하죠. 옥수수 가격 역시 2012년 9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이빈도 그 콩인데 콩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금 영향이 적은 편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중에서 밀이 가장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지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밀을 수출하는 양이요. 30%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밀 수출 양이 이렇게 30% 정도 감소한 이유가 뭔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단연 선두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프랑스가 있긴 하지만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단연 1위인데 지금 뭐 러시아에서 수출을 하는 밀을 살 만한 나라는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수출하는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수출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원자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원유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는 추천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댓글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TF가 있습니다. 그 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 WEAT를 고르시면 되고요. 옥수수 ETF는 CORN, 그리고 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SOYB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WEAT 밀에 관련된 그 ETF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ETF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 ETF의 가격이 73% 이상 올라갔고요.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53%,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4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만약에 이 ETF에 투자를 하셨다면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리고 계시겠죠. 뭐 지난 5일 동안도 마찬가지로 33%라는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당한 시기에 들어갔다가 적당한 시기에 나와야 하거든요. 자, 조금 더 길게 볼까요? 5년으로 가시죠. 자, 만약에 이 ETF를 가지고 5년간 투자하시면 47%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합니다. 5년 투자했는데 47%면 좋은 수익이 아니죠. 자, 그런데 10년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5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그 ETF에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과연 쉬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좀 추세에 맞춰서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성장주들은 지금 들어가야 된다.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기에는 이 5종목이 가장 적절한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추천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생각하기로 이러한 그 떨어진 주식들, 최근에 폭락한 종목들이 라이프했다. 이제 다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총 13개의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8개 섹터에서, 그러니까 섹터별로 가리지 않고 다 봤을 때 지금 반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S&P 500을 언더퍼폼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 훨씬 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데 20% 정도 이상, 적어도 20% 이상 S&P 500의 성적표보다 나쁜 종목들만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서 소개되는 모든 종목들은요. 다 미래에 성장이 가능한, 따라서 성장이 멈춘 종목들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만 이번에 선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정된 종목은요. 카르맥스입니다. KMX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4.49가 나오고 있는데 프라이스 타겟이 무려 195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종목이 1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나누기 104.49 하면요. 자, 상승 여력이 무려 86.6%나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입니다. 티커 네임은 SPOT고요.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39.92, 그런데 타겟 목표 주가가 262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죠. 262 나누기 139.9이죠. 139
2.92 하면요. 87%, 스포티파이 역시도 85%가 넘어가는 급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굉장히 좀 성장의 여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메타입니다. 메타 현재 주가는 202달러,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가 333이 나오거든요. 333 나누기 202.97 하면요. 메타 역시도 64%라는 여력이 남아있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룰루레몬이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현재 주가는 322.84, 그리고 목표 주가가 420입니다. 420 나누기 322.84 하면요. 30% 정도의 성장 여력을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스퀘어죠. 블록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되는데 티커 네임은 SQ를 아직 지키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114.22,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이 157입니다. 따라서 157 나누기 114.22 하면요. 자, 블록 역시도 37%가 넘는 추가적인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추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계시면 제가 항상 보여드린 것처럼 시킹 알파에 직접 가셔서 성장률도 체크해 보시고 수익률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PE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과연 지금이 들어가도 좋을 만한 밸류에이션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즈린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 이름은 스테파니 링크입니다. 아마도 오미주에서 자주 만났던 그런 얼굴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스테파니 링크는 지난 1, 2년 동안 계속해서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경기 순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쪽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문가가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은 성장주로 좀 옮겨가야 된다, 지금 테크주를 조금씩 담고 있다, 이러한 식의 커먼트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치주,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주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전문가가 갑자기 성장주 쪽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날 준비된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들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희망차고, 그리고 좀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돼서요, 예전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d Stephanie, the markets are weaker today. Dow down at this point by about 350 points, but maybe pretty calm when you consider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 lot of volatility, but not a huge decline over that tim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action this morn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e jobs report? Just a lot to kind of add up. And we seem to be getting whipsawed every single day. One day we're up, one day we're down, and I just don't think we're out of the woods for the foreseeable future, because there are so many uncertainties. And so while it's been remarkable that earnings have held up and actually are going higher by anywhere from 2 to 4%, you're seeing the multiples come down because of these uncertainties of Russia, of inflation, of the Fed being behind the curve. So it is really hard. You have to pick your spots. I'm trying to do that. Large cap companies, quality balance sheets, number one or number two in their industries that have great free cash flow. Because if there was one thing that we learned last earnings report, it was free cash flow generation is incredible. And the companies are actually not only buying back stock and increasing their dividends, but they're also putting it into CapEx, which is positive for the long term. So it's really, really hard to navigate the short term. You kind of have to put your blinders on, focus on fundamentals, and that's sort of what I'm doing. Yeah, we had Jeremy Siegel with us yesterday, and he's pretty pessimistic about the Fed, thinks they are really behind the curve. But he also said that for the long-term investor, this is a great buying opportunity because of those lower multiples that you just mentioned. In terms of just overall, are you a net buyer or a net seller here?
Yeah, I am shifting my portfolio actually. So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you and I have talked about a lot how I've been more cyclical, more value oriented. And now I'm trying to get a little bit more balanced because, of these uncertainties. So I want to have that barbell approach where I still want to have some cyclicals, some reopen names, and some value companies. But I also want to find some growth companies too, especially on the technology side and in healthcare as well. In technology, I've been underweight for a very long time, both technology and comm services. And so on the margin, on the weakness, I've been adding. I've been adding to Apple. I've been adding to Facebook. I've been adding to Broadcom, which had a wonderful quarter last night where they beat and they raised and they still have $7 billion that they're going to use to buy back stock. Healthcare, I love Zoetis. It's expensive though, right? So I'm very careful, but it's also down 20% on the year. And animal health is a $50 billion market. So I'm trying to just balance out the portfolio a little bit more and looking for opportunities.